자, 이 시간에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제어문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조건문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제어문에 해당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일단 for하고 while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문을 반복문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for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for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열을 가지고 제가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 외제 같은 경우는 0부터 4까지 5개의 숫자 정수가 들어있고요. 이 정수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는 거죠. 리스트는 이제 배열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꺼내게 됩니다. 먼저 0을 꺼내서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for문 구문 자체는 그냥 영어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or는 뭐뭐에 대해서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가 있겠죠. i에 대해서인데 i는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치사 in을 이용을 해서 숫자 0부터 4까지 들어있는 배열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을 i라는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for문 안에서는 이게 변수의 역할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숫자 0이 추출이 되면 i라는 변수에 숫자 0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print i를 하게 되면 먼저 0을 출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죠. 들여쓰기 된 이 프린트 문이 종료가 되고 두 번째 2를 꺼내서 i에 저장해서 다시 프린트 문으로 전달해서 출력을 하고요. 이번에 2를 i로 전달한 다음에 다시 프린트 문에 전달해서 2를 출력하고 3 출력해주고 4 출력해주고 더 이상 이제 반복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합니다. 그래서 for문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한 반복입니다. 배열 내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하고 끝나게 되죠. 근데 이런 배열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원소의 배열을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수의 이런 배열을 만들 거라면 range라고 하는 파이썬 함수를 이용하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range는 숫자 0부터 해서 5개의 숫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5개니까 0, 1, 2, 3, 4가 만들어집니다. 출력을 해보면 5개, 0부터 4까지 만들어서 하나씩 반복하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윗부분 코드랑 결과가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range 함수를 약간 좀 다르게 변형을 좀 해볼게요. 어떤 숫자를 반복을 할 건데 range 함수를 적용을 해주되 이번엔 숫자 2부터 5까지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제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숫자 2부터 시작해서 반복을 하는데 저희 슬라이싱을 할 때 범위의 마지막은 포함하지 않았었죠. 동일한 원칙이 여기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 5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부터 5까지인데 5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부터 4까지 반복을 해서 하나씩 제가 프린트 문으로 전달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while문을 보도록 할게요. while문은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전제가 어떤 배열 객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식이 주어지고요. 이 조건식이 true인 한, 즉 이걸 충족하는 한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기준으로 반복을 하게 되고요. 조건식이 이제 false가 되면 반복을 종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왼쪽 예제에서는 while문이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조건식이 주어집니다. 카운트가 5보다 작다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들여쓰기가 돼서 이제 이 두 개의 구문이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카운트 변수에는 초기 값으로 0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러면 처음에 카운트에는 이제 0이 들어오죠. 카운트는 0이 들어오고요. 근데 0은 5보다 작죠. 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카운트에 들어있는 0을 출력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카운트를 숫자 1을 더한 다음에 그걸 다시 원래 변수에 저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식을 이렇게 저희가 축약해서 간단하게 좀 사용을 하거든요. 해당되는 변수에 숫자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원래 변수에 업데이트 해주는. 그러면 이제 카운트 변수에는 이제 1이 저장이 되겠죠. 반복을 이제 여기서 종료가 됐고 다시 카운트에는 이제 숫자 1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엔 1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조건식을 충족을 하니까 2를 출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코드에서 숫자 1만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이제 2가 되고요. 다시 이 조건식을 비교하죠. 이걸 충족하기 때문에 카운트에 들어있는 숫자 1을 출력을 해주고 다시 1을 증가시키고 조건식 충족하니까 3을 출력하고 다시 1 증가시켜주고 4는 여전히 이 조건식을 충족합니다. 출력을 하고 2를 증가시켜 주는데 이 5가 이제 이 조건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5가 5보다 작다는 false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반복을 아래쪽 코드를 진행하지 않고 즉 출력도 하지 않죠. 바로 여기서 이 조건식 비교하면서 여기서 바로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력은 0부터 4까지 출력이 됩니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두 가지 구문
continue와 break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각각 먼저 실행을 하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continu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이제 for 반복문을 반복하니까 0부터 4까지 5개의 이제 유한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0이 들어옵니다. 이 조건식을 근데 충족하지 않죠. 그러면 continue라는 게 실행이 되지 않고요. 바로 이걸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이 출력이 됐고요. 자, 1이 이제 i에 저장이 되면 당연히 이 조건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요. 2도 3이 아니죠. 출력을 합니다. 하지만 3이 들어오게 되면 이 조건을 충족을 하죠. 그러면 continue라는 게 실행이 되는데 continue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기서 바로 그 다음 걸로 반복을 지속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즉 아래쪽으로 더 이상 코드를 진행하지 않고 이 반복문을 그 다음 반복을 진행하는 다음 회차의 반복을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4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i에는 4가 들어오게 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문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3을 건너뛰고 이제 4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0부터 4까지 5개의 숫자가 유한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0이 들어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문 실행이 안 되겠죠. 출력이 됩니다. 1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고요. 2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식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문 실행되지 않고 출력이 됩니다. 3이 들어오게 되면 이 조건식을 충족을 하죠. 이 조건식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됩니다. 이제 숫자 3일 때는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문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반복문을 전체를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쪽 프린트문은 당연히 실행 안 되겠죠. 그래서 3이 됐을 때 이제 멈추게 됩니다. 반복문이 멈추고 2까지 출력한 상태에서 반복문 전체가 이제 종료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 1, 2 세 개의 숫자만 출력을 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 for 반복문과 제가 while 반복문을 살펴봤고 continue와 break문도 살펴봤는데 continue와 break은 저희가 예제에서는 현재 for 반복문 안에서만 적용해봤는데 while 반복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